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어린 시절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우주의 꿈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또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까지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때 정부 정책과 우리 기업의 역량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내 우주 관련 스타트업 최초의 코스닥 상장 기업 컨텍 이성희 대표를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이성희 컨텍 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컨택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경TV 가족분들한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택이라는 회사의 명칭은 이제 조디 포스터 나왔던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사실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같이 상생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분야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 영역이 크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그 다운스트림 영역의 모든 영역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성이나 발사체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한 지상국 시스템을 제조하고 또 구축하고 그걸 또 전 세계에 배치해서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수신하는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처리, 가공, 그리고 운영까지 하는 다운스트림 영역의 전체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업스트림 영역이 있고 다운스트림 영역이 있다 그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업스트림이라고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제 아실 텐데 보통 우리가 발사체, 이제 위성을 싣고 가는 이제 우주 발사체 그리고 위성 이 두 개의 어떤 오브젝트들 저희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보통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조나 설계 이런 것들은 업스트림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어떤 위성이나 발사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지구로부터 데이터를 보내와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뭐 지상국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상국도 데이터를 받으면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시를 찍으면 그 도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뭐 건물, 자동차, 도로도 탐지를 하고 그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시의 어떤 변화 탐지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양에 대한 오염 정도 심지어 또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디펜스 영역에서 북한의 지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영역까지도 다 할 수 있죠. 그런 영역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다운스트림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공위성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는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근데 컨택이 이제 인공위성을 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 사실은 우주 기업들이 한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위성을 만들어서 쏘는 업체가 있고 발사체를 만들어서 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제 쏘면 위성이 지구를 막 돌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데이터를 어딘가에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컨택 지상국이 뭐 알래스카, 스웨덴, 핀란드, 카타르 전 세계에 우리가 12개 있습니다. 뭐 쓰고 싶은 데를 지정하세요 하면 그 지역을 위성이 지나가면서 그쪽에 데이터를 내려주면 그 데이터에 대한 수신료를 받는 겁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뭐 100불을 받기도 하고 120불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수신료들이 쭉 쌓이죠, 한 달 동안에.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다음 달에 청구를 해서 돈이 들어오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또 처리해서 가공해서 또 그걸 다시 고객한테 저희가 이제 전달하고. 국내에서는 유일합니까? 국내에서는 유일하고요. 전 세계에서 저희가 지상국 구축이나 어떤 매출 규모는 전 세계 한 4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상국이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지상국이라 하면 영어로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접시 안테나 막 엄청난 큰 접시 안테나 같은 거. 세럴라이트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위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는 정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도 다 여기 우리
중계기나 기지국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렇죠. 받아서 예. 하듯이 주파수가 있죠. 주파수를 네.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 쭉 받으면 하나 접시형 안테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엄청 큽니다. 엄청 사실. 큽니다. 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네. 뭐 대형 달 탐사 같은 경우는 뭐 30m 큰 것도 있고 그런 안테나도 구축을 하고 그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고 또 그걸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가 내려오면 또 가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짜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전체 다 모여서 저희가 지상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하나의 지상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용 투자가 많이 돼야 되죠.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많은 지역에 있어야 또 좋은 데이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자주 받을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했을 때는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투자를 받았죠. 네. 뭐 시리즈 A, B, C 하면서 투자를 받으면서 어. 지상국을 늘려갔고 지금도 지상국을 계속 늘리고 있고 한데 보통 지상국은 이제 안테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릅니다. 뭐 최소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20억에도 만들 수 있지만 예. 좀 큰 안테나 같은 경우는 한 50억. 뭐 지상국 전체를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투자 비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걸 이제 저희가 캐펙스라고 하는데 그 캐펙스에 대해서 보통 지상국을 하나 설치하면 보통 저희가 30년 정도 씁니다. 아, 하나 네, 설치하고 설치하고 나서. 나면 네.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물론 이제 유지 보수가 네. 조금 하지만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뭐 전기세, 통신료, 그다음에 저희 대전에 있는 관제실에서 전 세계 지상국을 그냥 원격으로 다 합니다. 전 세계 지상국이 12개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사실은 들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진 자체는 저희가 투자사한테도 그렇고 상장 심사할 때도 그렇고 한 60에서 65%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상국을 설치하면 보통 저희가 이분 포인트를 한 2.5년 정도 잡습니다. 아, 2.5년. 예. 네네네. 골리앗을 품은 다윗. 아, 네. 아, 이게 이제 AP 위성이죠. 네, 이걸 네.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한 630억 정도. 네, 네. 그죠? 주당 한 17,000원. 네. 그 지분율이 한 24.7%.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큰 회사죠. 네. 이게 인수한 계기가 있었나요? APSI, Asian Pacific Satellite이라는 그 회사는 과거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출신인 유정수 회장님이 만드신 회사입니다. 네. 저보다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또 선배이시기도 하시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1세대 우주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AP 위성이 하는 주 업무가 뭐냐면 위성을 만듭니다. 저희는 위성을 만들진 않죠, 컨텐츠. 그렇죠. 네. 위성을 만들고 그리고 위성에 들어가는 주요 이제 시스템들이 있죠. 네. 거기는 뭐 위성도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온보드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데이터 처리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뭐 파워 컨트롤 유닛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AP에서 다 만듭니다. 네. 위성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통신할 수 있는 위성 통신 단말기, 스마트폰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아, 똑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칩도 AP가 직접 개발합니다. 저희가 이제 위성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개발한 자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컨텍 네. 스페이스 옵틱스라고. 그래서 이제 위성을 좀 저희가 업스트림 영역을 좀 하고 싶었는데 AP 위성이 위성 자체를 개발하고 네. 우리의 카메라를 실으면 우리가 업다운 풀 버티컬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다운스트림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네네네네. 그리고 또 단말기까지 하니까 발사체 빼고는 저희가 모든 우주 업계에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리고 지상국을 통해서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이 회사가 그 23년도에는 보면 494억에 101억의 흑자가 났고 네네. 뭐 컨택은 사실 좀 네. 적절한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 인수 자금이 그 630억 정도인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투자를 이제 ABC 받으면서 시리즈를 받으면서 이제 지상국도 구축을 하고 네. 또 자체 위성도 이제 저희가 올렸죠. 네. 올리면서 남은 자금들이 있었습니다. 그 투자 시리즈 단계에서 남은 자금 그리고 상장을 하면서 남은 자금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AP를 인수하고 나면 이제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전환사채 시비를 발행해서 네네. 좀 여유 자금을 조금 이제 남겨놓은 상태였고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이제 투자를 지상국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비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여쭤보기로 하고 네. 이왕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네네. 8월 5일 공시를 보면 이제 20억 규모 자사주 네네. 굳이 이제 상장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네네. 굳이 이 자사주 취득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자사주 부분은 상장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스톡 옵션을 저희가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네. 뭐 세 번에 걸쳐서. 아. 그리고 그 전에 저와 처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은 이제 지분도 좀 나눠드렸었고요. 근데 상장 이후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특별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주도 저희가 갖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저희가 축적을 해서 네. 좀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주가가 저희가 상장 이후에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뭐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열심히 하고 역량이 있게 뭔가 계속 매출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 또 많은 주주분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요. 아마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뭐 우리 사주 쪽 뭐 취득을 좀 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 회사가 이제 스핀오프돼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네네. 아무리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 주가라는 거는 네. 영업 실적에 의해서 맞습니다. 사실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컨택 경영하면서 이제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제 AP 위성 영업망이 좀 활용을 하겠다. 네. 이 생각도 좀 갖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컨택을 한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저희 해외 고객이나 파트너사분들이 한 300여 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저희 컨택의 이제 카메라, 위성 카메라, 그리고 컨택의 지상국과 처리 시스템들을 같이 이제 턴키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카메라가 있는데 위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위성은 뭐 어떻게 또 사와서 같이 해줄 수 없나 이런 얘기도 고객들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AP가 이제 들어오면서 AP는 위성을 만드니까요. 그렇죠. 100kg짜리 만드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그렇습니다. 인하우스 자기 그 회사 내에서 서버 시스템부터 바사체 싹 다 만듭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맞습니다. 예, 그쪽에서 앨런 머스크인데 예, 예. LA에 이제 저도 이제 스페이스X를 2번 정도 갔었지만 네네. 스페이스X에 가면 이제 재밌는 게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타워에서 이렇게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사체 보면 이렇게 뚜껑처럼 달려 있는 거. 네. 보통 그걸 페어링이라는데 페어링 몇 개 만들어지고 있고 연료통 몇 개 만들어지고 있고 엔진은 몇 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바사체 만드는 업체들은 핵심 기술, 엔진을 직접 만들지만 뭐 연료통, 페어링 이런 것들을 외주를 주거든요. 네. 근데 스페이스X는 그걸 인하우스에서 다 만듭니다. 그리고 위성도 직접 다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단축, 그러니까 지연이 이제 사실 잘 없죠. 한 곳에서 다 만들다 보니까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다 돼 있군요.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컨택이 기존에는 뭐 어디서 사오고 어떤 예. 인테그레이션 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인하우스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무기가 더 생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까지 전체 턴키를 해줄 수 없냐 예. 이런 수요가 들어오고 2주 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좀 해서 현재 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컨택 영업망이 AP 위성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네, 당연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카타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이제 국내외 한 10개 정도의 네. 이제 시상국이 있고 또 더 설치하실 계획이죠. 네, 지금 또 그리스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칠레 이제 산티아고 쪽, 그리고 지금 기존에 그런 안테나는 큰 접시형 안테나지 않습니까? 주파수를 네네. 이용해서. 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제 위성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져서 그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빨리 보내려고 하면 기존 주파수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 지상국을 지금도 저희 엔지니어들이 지금 또 프랑스에 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한다고 그 레이저 지상국을 저희가 호주 그리고 제주도에 또 설치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투자 비용이 계속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은 끝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한 몇 개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총 이제 레이저 지상국까지 하면 총 4개가 더 추가가 되죠. 예. 사실은 이게 투자 부분이라는 거는 시장 진입 장벽이 사실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는 겁니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자금이 있으면 자금을 투여하면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상국을 많이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컨택과 경쟁할 만한 그리고 컨택의 어떤 그런 아성에 도전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사실 저희가 처음 한 게 아니고요. 노르웨이에 있는 이제 공스보그 셀룰라라서 하는 이제 K사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는 이제 정부가 한 50% 되고 민간 기업이 50%를 돼서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 K사시 회사는 이미 1969년 정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북유럽이라고 하는 좋은 위치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네.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이제 스웨디시 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S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회사 둘이가 사실 이 지상국 서비스에서는 전 세계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와 비슷한 업체, 이탈리아나 미국, 한국의 컨택 이런 세 개 업체 정도가 이제 3, 4, 5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또 뭐 작은 업체들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지상국을 만드는 거, 설계를 하는데 그거는 보통 다른 업체들은 그 지상국을 다 사가지고 옵니다. 네. 사가지고 인터넷인데 저희는 직접 제조를 하는 회사가 미국 달라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훨씬 낮아지죠. 안테나도 만들고 그에 대한 무슨 장비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또 컨텐츠 본사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단가 싸움에서 저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에 대한 수신도 하지만 저희는 그 영상을 처리하는 처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AI 팀이 따로 있어서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이런 다른 지상국 업체는 순수하게 데이터 수신만 해줍니다. 처리나 네.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데이터 수신만 해달라고 하면 수신만 해주고 처리해서 가공해서 운영까지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그 다음 레벨 2, 3, 4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컨택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한 달에 12,000번 정도 받습니다. 데이터를 위성으로부터.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그게 좀 많이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더 증가될 거예요. 지금 규모나 그 사이즈를 보면 한 세계 한 3, 4, 3, 4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 2위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1, 2 정도 올라가려고 하면 그분들도 벌써 그 업력이 보여서 한 50 몇 년, 한 뭐 60년 가까이 했는데 네네네. 저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했냐면 그 영업의 싸움이다, 마케팅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기술력은 충분히 기술력은 뭐. 저는 솔직히 저희가 더 뛰어나고 봅니다. 위성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뭐 이리만 살아남는다, 뭐 위너 스테이크 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네. 사실 기술력이 좋다 그러면 이건 네. 뻗어나갈 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력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컨택이 저는 세계 그분들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것도 검증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 정부 고객도 이미 써서 그 친구들보다 컨택이 더 뛰어났다는 걸 국내 위성을 올리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그분들이 양쪽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목표가 네네. 그 에어버스를 좀 능가하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네. 근데 그 에어버스라는 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항공기 제조회사 그 에어버스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아마 다들 타고 다니시는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이렇게 에어버스 다 제조를 하고 있죠. 근데 에어버스가 사실 처음에 항공기로 시작했지만 네. 지금 뭐 위성 그리고 뭐 지상국 파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을 투자해서 사프란과 같이 이제 또 바사체 쪽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별도의 이제 아리안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바사체 쪽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에어버스가 되겠다 했던 이유는 뭐 저희는 바사체는 하지 않습니다. 에어버스도 바사체는 하지는 않죠. 투자를 한 것뿐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위성도 하고 위성에 들어간 카메라도 개발하고 통신 모듈도 개발하고 단말기인데 에어버스는 단말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국 쪽은 제가 단연코 뭐 에어버스보다 더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풀 버티컬 체인 입장에서 결국 우리가 뭐 사업을 해서 어떤 목표를 가졌으면 최소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유럽이나 미국 회사하고 업계는 그래도 한번 견줄 만한 회사까지는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네. 자, 기술 특례 상장하셨습니다. 네네.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거는 좀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편익을 좀 봐주는 네, 건데 맞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니까 23년, 24년에 보면 158억에 네, 100억 적자. 적자가 큽니다, 사실. 네, 네.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 실적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좀 보고 계시는 네, 건지 네. 예, 이게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투자사들이 투자했던 이제 상한전환 우선주 RCPS 조건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보통적으로 전환되면서 그게 이제 부채로 잡히면서 그 포지션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투자 금액이 들어왔는데 이걸 찾아가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전환하면서 네, 그게 이제 부채로 잡힌 부분도 예, 있고 예, 예. 또 뭐 저희가 투자를 지상국을 늘리면서 네. 그런 이제 비용 처리 부분이 또 많았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CF한테 보고받은 거는 계약적인 규모는 500억이 좀 안 됐고 작년에 저희가 한 158억 정도 매출은 났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작년 그 계약 규모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뭐 올해까지는 제가 계속 투자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영업이익이 나는 해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제로에서 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는 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네. 확실할 것 같다. 네, 내년에는 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하게 이제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뭐 당연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컨택만 하면 이제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는 맞지만 전체 그룹 전체 연계 매출을 했을 때는 이제 플러스 전환되는 건 맞고요. 아무래도 이제 AP 위성에 대한 지분 평가 이익도 좀 예. 있을 것이고 네,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능력은 이제 대표님의 그렇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 이제 활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화이팅 힘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운영 자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12 발행을 이제 최근에 300억 네, 하셨고 네, 만기일이 2029년도 6월 28일입니다. 네.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제 만기 이자율이 2%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 있고요. 예. 그 전에 충분히 이제 주가도 당연히 뭐 저희 상장했을 때 그 주가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게 한 2배 정도를 생각하고 이제 1년 안에 갈 거다 이런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제 상장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시장의 규모나 어떤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는 시장에 저희가 만약에 상장을 했다고 하면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나스닥 상장도 권유를 받은 적도 있고요. 실제 저희보다 계약 규모 지금 반도 안 되는 회사도 저희보다 훨씬 뭐 1조 이상의 밸류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주가는 저희보다 훨씬 좋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중들이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인식 그런 부분에도 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영업이익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 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그 생태계에 대해 조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산업, 네, 이게 이제 주로 뭐 카이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을 빼면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 벤처들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지금 생태계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정부 지원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우리나라 솔직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뭐 이제 LIG, 뭐 이런 이제 대기업군들은 원래는 사실은 디펜스, 국방 쪽을 하던 이제 회사들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 디펜스라는 영역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우주 부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우주 기업들이 그래도 100개 이상은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네네네. 다 찾으면 네. 일본도 한 150개 정도 있고요. 전체 우주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우주 시장이 0.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2040년, 뭐 42년 이때까지 한국의 전체 우주 시장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만큼 이제 정부도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의지에 사실 또 표출이 우주항공청을 이제 개청한 겁니다. 이제 카사라고 하는 우주항공청이 생겼고 우주항공청은 지금 그게 R&D 파트도 있지만 민간에 대한 국제협력과 민간 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커머셜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를 컨택할 수 있는 디비전이 이제 본부가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국제협력도 국가 우주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커가는 사업 영역에 비해서 사실 항공우주청이라는 게 늦게 생긴 거죠. 굉장히 늦게 생겼죠. 예. 예.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 업계 관계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다만 이게 빨리 생겨서 지금부터는 이쪽 분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사실 가장 시급한 거고 네, 네. 거기에 따른 투자나 적절한 투자 적절한 투자가 아니라 과감한 과감 투자가 투자. 예. 생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도 해봤는데 끝으로 네. 주주들하고의 네. 컨택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주주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꼭 해주십시오. 먼저 이제 컨택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이제 주주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컨택에 있는 모든 전 직원,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전력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국제 파트너 그리고 고객사들하고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계약건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부터는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뭐 제로 베이스 이상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에 대한 보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대표이사로서 좀 전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산업 토탈 솔루션 제공기업으로 한국형 에어버스를 넘어 글로벌 톱티어로 자리매김할 컨택이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성희 컨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